전현희 위원장의 공개 반박 열리는 진실의 순간.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무엇이고 전현희 위원장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수사 이해충돌 여부 유권에서 개입했다. 두 번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 세 번째, 상습지각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네 번째, 근태 관련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등입니다. 그러자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압적 조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이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정해진 겁니다. 보고나 협의 절차를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작성이 돼서 국힘 성일종 의원실에 전달된 최종본입니다. 초안과 최종본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 어디에 위원장이 답변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요? 자, 전현희 위원장은 이 정도면 무고다라며 강하게 감사원을 비판하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거다. 내가 개입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이해충돌이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느냐. 게다가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을 때 이해충돌이라고 했던 사례가 있으니 당연히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결론을 바꿔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 없지 않냐, 없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거는 그 충돌 상황이 벌어지는 그 가능성만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재명 대표께서 방산 주식 사셨잖아요. 예. 방산 주식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이 들어가면 그때 이해충돌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방산 주식을 띄우는 어떤 결정을 하시면 그건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자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다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나 지시가 있었냐, 없었지 않냐라는 걸 추가시켜가지고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거는 법리하고도 벗어나고 이거는 결론을 맞추고서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한 거 아닌가. 다시 사실 이해충돌이 벌어진 이후에 추미애 장관께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했으면 거기에 직권남용이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해충돌도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법리를 거스르는 내용이라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수영 교수님,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검찰총장의 공문 그걸 들고 나왔죠? 그거 뭐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어떤 문제를 수사함에 있어서 장관이 검찰에게 어떤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압박 없이 자유롭게 수사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거기까지죠. 윤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내려준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수사 지휘를 받은 바 없다까지 확인해 준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전현희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직무 대가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해충돌이 없어라고 결론을 내린 거는 전현희 위원장인 거죠.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 견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이제 건너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최종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마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무 대가성이 없다라고 마치 결론을 내려준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판단이었던 것이고 애당초 권익이라는 거는 이해 충돌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언제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뭐 권력자라든가 돈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좀 사회 고위층이 있는 사람끼리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익위 위원장 자체를 정치인이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인이나 정당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연루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사안을 결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권익위원장인데 거기에 정치인을 갖다 대면 아무래도
만일 그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시비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잘못된 인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는 그 유권 해석에 나는 별도로 이걸 뒤집거나 개입한 바는 없다라고 전현희 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대통령실의 주도하에 여당과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공작 카르텔에 대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하나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 고발을 해놨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 보통 특검은 현재 있는 수사 제도가 미진하거나 정치적으로 신뢰가 안 가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왜 질척거리시냐라는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질척거린다의 수치심을 느꼈다며 박원순 시장은 왜 존경하느냐라고 다시 되받아쳤는데요. 그 대목,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그 선별적 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권익위를 통해 이루어진 케이스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 하세요. 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말씀을 그러면 예. 나중에 질의 그만 좀 끝나고 하세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자, 권성동 의원인데 과거 전 위원장은 고 박원순 시장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예를 운운하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척거린다는 지적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는 존경이 가능하셨습니까? 라고 대목 꼬집었습니다. 질척거린다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죠, 일단. 그런데 성적 수치심, 그건 사실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거긴 한데 권성동 의원이 꼬집은 건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 때 전현희 위원장이 보였던 태도와 본인에게 향한 이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중성을 좀 지적한 것 같아요. 뭐 권성동 의원 표현과 지적에는 별 관심 없고요. 이제 좀 자제하실 시간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님은. 네. 조금 기다리시고 이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그 전임 정무직 그 자리의 장관직 자리라든지 혹은 뭐 주요한 공기업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압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무직 자리들이야 뭐 공기업 사장 자리야 저는 그 정권하고 코드가 맞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일정하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중립적인 어떤 위원회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일종의 몰아내기가 진행이 되는 것. 게다가 이제 감사원이 역대 저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 딱 감사원 일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번에 감사원이 엄청 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좀 너무해요. 감사원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막 압박을 해서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같은 정무위원회긴 한데 여당 의원님들께서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인신공격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질의와 발언과 표현들을 쓰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여야 간에 합의해서 대통령 바뀌면 싹 다 물러나는 걸로 이렇게 그냥 합의를 하고 법을 만들든지 그러게요. 이렇게 해야지 정권 바뀌고 나서 여기에 쏟아지는 에너지 정말 불필요하고 국민들께서 아주 신경 날카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정권 바뀌면 그냥 기관장도 같이 싹 다 책임지는, 그래야 알바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정권 말에 임명된 지 열흘밖에 안 됐어도 관두시는 걸로. 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려면.